역습이겠죠. 오늘 토트넘이 들고 나온 컨셉은 첼시의 뒷공간, 불안할 수 있는, 느리고 약간 알론소를 필두로 한 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불안하게 하는 역습이 될 수 있겠죠. 비니시우스는 제가 이제 뭐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버텨주는 역할을 하던가, 아니면 연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일 수도 있고, 본인이 해결할 수도 있고, 지루가 해주는 그런 역할. 이게 패스를 많이 하는 팀에게는 좀 불리할 수는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게 패스를 많이 하니까 말 그대로. 오히려 저렇게 거칠게 하다가 한 명이 몰고 가는 역습 축구가 더 먹힐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패스가 잘만 된다면 계속 미끄러지거든요. 그 패스를 막아보려다가. 그러니까 여러모로 변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거 PK. 나이스. 그래. 자, 이제 누가 차는지. 조르지뉴네요. 자, 조르지뉴. 이게 제일 힘 빠지긴 하죠. 솔직히 제일 힘 빠지는 게 이제 PK 내주는 거. 잘 묶고 있다가 이런 거 진짜 힘 쭉 빠지죠. 토트넘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 대 토트넘 대 첼시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올 시즌 들어서 첫 빅클럽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빅클럽 상대로 처음 승리를 거둬내는 건데, 기록들을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무승부가 간신히 있든가 아니면 패배하든가 상당히 좋지 않은 시절을 보내왔지만, 투엘 감독 체제가 들어서 3경기 만에 빅클럽을 잡아냈습니다. 바로 토트넘인데요. 무리뉴 감독은 무엇이 안 돼서 위기에 토트넘을 구하지 못했고, 투엘 감독은 무엇이 잘 됐기 때문에 위기의 첼시를 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투엘 감독은 이제 다를 게 없습니다. 한 2번 동안 보여줬던 라인업과 대동소이한데요.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이제 제임스가 가동되면서 3백과 이제 윙백, 그러니까 수비 진영에서 완벽한 수비수들로 구축이 됐습니다. 오도이가 나올 때도 있고 플리식이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이 울브스전을 보면. 그거 외에 이제 알론소, 루디거, 실바, 이제 제임스, 아스필리쿠에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3백에서 수비수들이 기용이 됐고요. 오도이가 이제 공미면서 윙어면서 투톱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좀 더 윗선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조르지뉴, 코바치치는 그대로 나왔고요. 자, 이제 토트넘 라인업을 보시면 토트넘은 그간에 잘 안 되어왔던 3백을 이제 버리고, 역시 프리뷰에서 얘기했듯이 은돔벨레, 호이비에르, 시스코 이런 식으로 조금 피지컬 좋고 좀 탈압박이 되는 선수들로 하여금 좀 투지 있는 선수들로 중원을 강하게 가져가주면서 비니시우스로 하여금 손흥민 선수와 베르바인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원톱을 갖다 놓고 좀 윙어들을 배치하는 무리뉴 감독이 잘 쓰는 뽀백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잘 안 된 점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두 팀 다 공격수들, 즉 최전방에 부재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베르바인, 라멜라, 모우라, 비니시우스 다 잘 안 됐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첼시도 플리식도 들어가고 베르너도 있고 마운트도 있고 오도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입했지만 결국엔 득점을 못 해놨고, 베르너가 다이어랑 겹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조르지뉴 득점으로 승리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공격수들이 필드골을 넣지 못하면서 계속 부진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계속해서 공격수들의 빈공으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전방에서 오늘 베르너가 나왔으니까 베르너 말씀부터 드리면, 움직임이나 기회 창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페널티킥을 만들기도 했고, 근데 언제까지 득점 없이 움직임만 좋은 걸로는 베르너는 롱런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일 내로 득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 첼시가 안 된 건 공격수들이 많은 기회를 얻었거든요. 기록상으로 토트넘의 더블 스코드가 넘는 숫자의 슈팅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르너는 혼자서 4개가 넘는 슈팅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 숫자가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첼시가 안 된 점,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점이 이 점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술적으로 공격적 전술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마운트가 이쪽에 있기는 하지만 좀 들어와주면서 베르너, 오도이를 지원해주는, 베르너, 오도이가 어쩔 땐 투톱이 되기도 하고 윙어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내려앉아있는 토트넘 수비를 혼란을 주면서 흔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마운트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풀어주는 역할,
이게 약간 버텨주면서 공을 키핑하면서 도는 거 있거든요. 공을 키핑하면서 돌면서 피파울도 많이 얻어냈고 55번을 터치하는 동안 키패스도 3번이나 성공할 정도로 요즘 마운트 없이는 공격 전개가 잘 안 될 정도로 마운트는 투엘 감독이나 램파드 감독이나 좀 기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잘해요. 그러나 가장 좋았던 건 조르지니오 코바치치입니다. 뭐 코바치치는 차치하더라도 조르지니오와 코바치치는 다시 한번 히트맵을 보도록 하죠. 오늘은 또 조르지니오가 높게 올라가고 코바치치가 낮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둘이 역할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코바치치는 전진성이 있다 보니까 탈압박이 좋고 뭐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피지컬이 좋고 탈압박이 좋은 시소코, 뭐 은돔벨레 이런 선수들과 붙어서 탈압박에서 전진해서 올라오는 느낌이고, 조르지니오는 좀 더 윗선에서 좀 커팅을 하고 공격적인 빌드업을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티아고 실바의 존재입니다. 티아고 실바가 뒤에서 후방 빌드업을 책임져주면서 지난 시즌보다 조르지니오가 가져야 될 후방 빌드업의 부담감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르지니오는 좀 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코바치치가 워낙에 전진 드리블 능력이 있으니까 뒤에서 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원이 좀 든든해지고 윙백들이 또 중원을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이 투미들이 지금 첼시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PK 방식, 그러니까 차는 방식을 좀 바꿨다는 건 좀 사소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득점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요리스가 막을 뻔하기도 했지만요.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이것 역시 히트맵을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비니시우스를 중심으로 손흥민 선수하고 베르바인이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실바에 막히기도 하고, 뭐 후반대에서는 첼시가 아예 라인을 내리면서 좀 더 위협적일 수는 있지만 조금 공격수들이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비니시우스, 이게 손흥민 선수, 이게 베르바인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어디 하나 이 선수들이 제대로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포메이션이 어디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조르지뉴나 코바치치처럼 히트맵을 보면 이 선수들이 이런 역할을 맡았겠구나를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너무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고, 제가 생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너무 낮은 위치까지 출발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비니시스와 베르바인도 너무 낮은 위치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려앉았는데 첼시는 공격적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공격을 하는 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하기는 첼시가 편해지죠. 전반전에 어쩔 땐 7대3까지 밀릴 정도로 토트넘이 완전히 갇혀버리는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후반전에 라멜라, 모우라처럼 공을 잡고 좀 끌어주면서 드리블 치는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혼자서 공격적인 전개를 할 때 더 잘 되는 느낌이라서 이건 무리뉴 감독이 좀 패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첼시가 또 안 좋았던 점의 하나는 교체 카드의 이제 부재입니다. 티아고 실바가 나가는 건 뭐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했지만 텐센이 들어오면서 많이 불안해졌거든요. 후방 빌드업은 실종이 됐고, 티아고 실바가 후방 빌드업을 해주던 건 실종이 됐고, 실바가 보여줬던 엄청난 안정감보다는 텐센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텐센은 오늘 잘했는데 실바가 보여주던 안정감에 비해서는 텐센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캉테가 코바치치랑 교체가 됐는데 확실히 불안해졌거든요. 팀 내가 물론 첼시가 좀 내려앉을 시간이었고 토트넘이 좀 공격할 시간이었다라는 걸 감안해도 캉테가 들어오면서 좀 불안해졌습니다, 중원이. 그리고 이제 플리식이 들어갔을 때도 오도이만큼보다 좋았냐고 물어보시면 그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았던 선발 명단보다는 교체 자원들이 잘 먹히지 않았던 그런 전술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 먹혔던 건 토트넘인 것 같아요. 라멜라와 모우라가 결과를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기존 선수들보다는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MOM을 그냥 혼자 뽑아보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운트나 조르지뉴 주고 싶습니다. 조르지뉴가 이렇게까지 잘했던 데가 올 시즌에는 일단 없고, 지난 시즌에 램파드 감독 초기 때 잠깐 축신추강들 소리 들었을 때 조르지뉴가 그때 잠깐 좀 잘했던 게 있어서 투엘 감독 체제에서는 진짜 이제 좀 날아올라서 조르지뉴도 이제 약간 국밥형 미드필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첼시가 드디어 2승 1무, 그러니까 좀 쾌조의 스타트를 끊고 있죠. 3경기 동안 클린시트 그리고 0골, 1골, 물론 빈공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득점해내면서 어렵다는 버니, 어렵다는 울브스, 어렵다는 토트넘을 잡아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엘 감독이 조금 연착륙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토트넘전이 고비다라고 얘기했던 건 토트넘이 워낙에 강팀이고 토트넘의 원정이기 때문인데 조금 연착륙하는 느낌이라서 첼시 팬으로서는 좀 안도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첼시가 토트넘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면 돼. 이기면 장땡이야.